3회 14절 지배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3장에서는 주로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등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했냐면 우리 전체 어떤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유동장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가는 그랬을 때 검사체적을 크게 잡는 것은 우리가 유체각 1에서 주로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검사체적을 아주 작게 잡았어. 우리 유체각 1장의 영역 2에 해당되겠죠. 이 영역 2에 해당될 때, 즉, 요 아주 작은 점에서 유도한 식입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식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작은 점들 여기서도 성립하고 이 점에서도 성립하고 어떤 검사체적을 잡든 간에 여러 점을 잡으면 그 점에서 성립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따라서 이 유체 유동은 이와 같은 물리법칙을 어긋나면 안 되죠. 이 물리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따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유동은 이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을 따라야 되고 마치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이 유동을 지배하는 듯이 보여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는 유체 유동의 지배 방정식 governing equation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유체 유동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점에서 모든 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관심이 돼 큰 유한한 검사체적이 있다면 이 유한한 검사체적 내 어떤 점에서도 어떤 작은 검사체적에서도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배방정식이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는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우리는 주로 나이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앞에서도 했지만 온도가 변하는 유동의 경우에는 에너지 방정식이 또한 포함되어야 되겠죠. 지배 방정식입니다. 우리 유체각에서는 주로 이 경우는 주로 잘 포함하지 않겠죠. 열전달에서 주로 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취급을 해야 되고 우리도 뒤에서 압축성 유체에서는 에너지 방정식을 또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지배 방식은 유동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다음에 요약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다시 지배 방정식은 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먼저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연속 방정식과 나이비에-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연속 방정식은 하나지만 나이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은 X방향 운동량, Y방향, Z방향 3개의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는 어떤 유동장 내에서 각 점에서 속도 UVW와 압력 P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고요. 식이 4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4개의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물론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을 이런 CFD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장에서는 이 식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 분포를 구하는 문제를 5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 앞부분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밀도로는 일정합니다. 미지수는 아까도 얘기했죠. UVW와 직교좌표기에서는 압력 P가 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3개를 풀어서 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뭐 다 푼다가 아니라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연립이고 서로 비선형은 이 부분에 있죠. U 라운드 T 곱해지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이런 항이 있을 때 우리는 non-linear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미부항이죠.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온도가 변수일 때는 에너지 방정식을 고려해야 되겠죠. 에너지 방정식은
열전도율이 좀 일정한 경우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방식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죠. 이 경우에는 5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5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역시 또 풀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수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5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밀해를 풀어서 해를 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은 유체가 예를 들어 기체 같은 경우고 속도가 좀 빠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밀도도 일정하지가 않겠죠. 밀도가 이런 경우는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UVW, 로가 미지수가 되는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P와 로, T, 요 상태 방정 서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4개의 미지수에다가 로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T도 미지수가 됩니다. P와 로가 바뀌면 T도 바뀌고 온도 이 3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압축성 유체는 전부 기체죠. 액체는 압축성 유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속 방정식 하나, 운동량 방정식 3개, 에너지 방정식 하나, 5개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의 식이 우리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6개의 식이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연속 방정식, 이와 같은 연속 방정식과 형태도 달라지겠죠. 비압축성, 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형태도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네, 이와 같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3개, 에너지 방정식 외에 상태 방정식도 하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개의 방정식을 풀어야지 압축성 유동에 대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의 지배 방정식이 가버니케이션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죠.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체동과 관련된 중요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점착 조건이고 경계면이 고체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체인 경우에 고체면에 접하는 유체는 이 고체의 속도와 같다라는 만약에 벽면이 정지하고 있으면 벽에 가까운 유체는 정지하고 있고요. 벽면이 움직이면 그 벽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즉 유체는 고체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 되고 대부분의 유체 유동은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되겠고 고체가 정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이것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희박한 그 공기가 우주 상당히 높이 공기가 아주 희박한 그런 유동인 경우에는 미끄러집니다. 유체 입자가 벽면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도록 항상 점착 조건이 적용이 되고요. 점착 조건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계면이 유체인 경우에는 두 경계면이 경계 조건, 두 유체가 청을 이루고 흐른다. 한 유체가 흐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경계면에서 속도 분포가 같아야 되고 요 위에 유체의 속도 분포와 요 아래 요 경계정에서 만약에 속도 분포를 만약에 나타낸다면 이렇다면 이런 속도 분포가 이렇고 밑에는 구분이 제대로 안 되게 그렸는데 여기가 속도 분포가 이렇다면 아래 유체는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유체 여기서 속도는 이 점에서 속도는 서로 같아야죠. 첫 번째 속도 1과 2는 경계면에서 두 번째는 이 경계면에서 유체가 유동하는 것은 전달 능력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항상 힘이라는 것은 작용 반작용 쌍으로 존재합니다. 아래 유체가 위쪽에서 이렇게 작용한다면 위 유체는 아래 유체에 대해서 같은 크기로 타우가 항상 이 면에서는 반대로 작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적용돼야 되겠죠. 이 조건이라 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타우 1 라운드 U 라운드 Y 1 이퀄 타우 2 라운드 U
U1 라운드와 U2 라운드 Y2. 이 Y는 Y1, Y2 해도 되고 그냥 Y라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각 조건에서 아니 뮤1 타워1과 타워2가 같으니까 뮤1 유체와 뮤2 유체의 기울기가 뮤1과 뮤2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의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요 점성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경계면에서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한쪽 유체가 이렇다면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예. 이 조건 외에 어떤 풀려는 문제와 입구와 출구가 있는 문제다. 입구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이런 조건도 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속도가 주어지는 경우나 또는 속도 기울기가 주어지는 등 또는 압력이 주어지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경계 조건이 다 필요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 라운드 U, 라운드 T 이런 T 시간에 있다면 T 이꼬르 제로일 때 속도가 주어져야 그 다음에 유동의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지배 방정식을 풀려면 여러 가지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건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3장 기본 물리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본 물리법칙 기본적으로는 라그랑지적인 시스템에 관한 식인데 이것을 유체 유동에 대해서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 적용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 3장에서는 유체값 1에서는 큰 유한금속 체적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유체값 2에 지금은 아주 이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유동장이 있다면 한 점 아주 작은 미소한 검사 체적에 대한 식을 유도했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유도했습니다. 유체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량 방정식 중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 되겠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 방정식이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체각 2에서 가장 기본인지 어쨌든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